3월 7일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조금 전에 떠가지고 조금 확인하느라고 오늘 방송을 조금 늦게 켰다. 일단 느바는 지금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어제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경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아쉬웠다. 우리은행 승은 잘 봤는데 좀 아쉬웠고 오늘 좀 잘 발라먹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가스하고 창원 LG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2승 2패 달리고 있고요. 니콜슨을 제외하면은 팀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김낙현이 최근 두 경기에서 조금 폼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팀이 아무래도 니콜슨, 김낙현 중심으로 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 이후에 4경기를 치렀는데 4경기가 모두 원정이었어요. 예, 오늘은 이제 홈으로 돌아오죠. 아무래도 홈에서의 승률이 조금 좋은 팀인데 원정에서 2승 2패로 나름 반타작을 하고 왔다는 건 뭐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곽이 좀 중요한 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외곽 슛은 뭐 그런대로, 잘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괜찮은 편이다. 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만나는 팀이 LG가 이제 상대 전적에서 좀 상당히 좀 힘들었던 팀이에요. 가스가 아무래도 이제 가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페인트 존이 조금 약한 편이고 니콜슨이 4번 용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레가 정통 5번이기 때문에 이런 매치업상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상대 전적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 LG 상대로는 1승 3패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 그리고 홈에서 이제 한번 이겨본 적이 있다. 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LG는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3경기를 치렀고 경기력이 좀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1승 2패로 지금 상당히 좀 경기력이 좀 차갑게 좀 식어 있고 경기당 평균 실점은 3경기에서 70점 이하로 묶어내면서 역시나 뭐 이제 수비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야투가 지금 심각하게 좀 부진하거든요. 예, 야투가 좀 부진하고 지금 마레이가 좀 좋지 않다. 라는 점에서 이제 좀 우려스럽긴 한데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제가 이제 내동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 공통된 부분들인데 이제 어제 모비스도 그랬죠, 그죠? 모비스도 3경기 정말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경기를 좀 치르면서 어제 이제 좀 득점력이 좀 올라왔고 가스도 좀 비슷했거든요, 그죠? 예, 가스도 경기력이 좀 푹 꺼져 있었는데 경기를 좀 치르면서 좀 좋아졌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LG도 이제 슬슬 좀 좋아질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3경기를 좀 치렀다는 부분들. 근데 LG가 사실 외곽 옵션이 그렇게까지 많은 팀은 아니거든, 그죠? 예, 뭐 정인덕, 뭐 전성현, 근데 최근에 뭐 전성현은 좀 보이지는 않고요. 예, 뭐 허일영, 예, 뭐 양준석 이런 자원들인데 칼타마요가 직전 경기 34득점 했는데 팀은 63점 넣었어요. 예. 근데 저는 슬슬 한번 좀 올라올 타이밍은 좀 됐다고 봐. 더더군다나 상대 전적에서 좀 강점을 좀 보였던 가스를 좀 상대를 한다고 하면은 한번 좀 반등 타이밍으로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원정이라는 거. 원정이라는 부분들. LG가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 가지고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창원 LG가 이길 타이밍이 한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배당도 좀 좋게 받았고 상대 전적의 강점도 좀 보이는 팀인데 배당도 좀 좋게 받았고 이 정도면 한번 충분히 찍어볼 만한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을까. 148.5는 지금 창원 LG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언더팀이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야고바 팀 정도의 느낌을 좀 보여줘요. 예, 근데 창원 LG가 아무래도 오늘은 저는 득점을 조금 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3경기 저 정도로 좀 심하게 존버 탔으면. 예, 그래서 오늘은 언더를 좀 조심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5번은 언더를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창원 LG 승, 마 옵까지 그 일정도 LG가 조금 더 쉬었거든요. 예, 그리고 가스는 직전 경기 좀 경기 끝까지 좀 타이트했고 KT랑 경기를 했죠. 이틀씩은 이제 홈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LG가 또 하루 더 정비할 시간이 좀 있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원 LG. 다음은 서울 SK 대 고양 소노. 휠이 이게 길게 들어가가지고 할 때마다 이거 잡아야 되나? 씨.
고양 소노 대 SK. 일단 고양 소노는 지금 이제 앨런이 빠진 게 제일 크죠, 그죠? 예, 뭐 간만에 지금 완전체가 좀 되면서 분위기 좀 한번 타나 했었는데 또 앨런이 또 부상을 당했고 2주 정도 결장이 좀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좀 탄력을 좀 한번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들기는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은 지금 굉장히 좀 많아져 있는 시점이에요, 그죠? 이제도 뭐 정희재, 캔바오, 이정현 그리고 최근에 좋은 임동섭까지 그리고 번즈는 좀 아쉽긴 하죠. 예, 앨런이 좀 빠졌다는 거는 확실히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 전력들은 그래도 주전급들만 놓고 보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직전 경기 이제 가스전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리드를 잡다가 이제 계속 이제 따라잡히기 좀 시작했는데 이날 앨런이 빠지고 확실히 좀 아쉬운 그런 경기 후반에 좀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SK를 상대로 역시나 뭐 경기를 승리까지 가져가는 거는 확실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앞선 일정들이 되게 팍팍했단 말이야. 팍팍해가지고 이날 이제 경기 후반에 좀 힘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경기 중반까지는 굉장히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앨런이 빠져도 어느 정도 경기력은 그래도 좀 기대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확실히 세컨 유닛이 좀 약하다는 부분들은 좀 리스크다. 근데 오늘이 3월 2일 날 경기를 하고 지금 4일 쉬고 경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날 가스전에 힘 빠졌던 것도 이제 백투백이었어. 그런 걸 감안하면은 오늘 조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어느 정도의 경기력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정현도 복귀한 이후로 조금 좋지 않았는데 조금씩 경기력을 좀 찾아가는 모습도 좀 덜어 나오는 것 같고요. 반대로 SK는 최근에 뭐 똑같아요. 예, 올 시즌 내내 하던 모습은 이제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어제 이제 서울 매치업은 좀 빡센데 어제 리드를 좀 심하게 잡혔었죠. 예, 심하게 잡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기 초반에 좋지 않다가 경기 후반에 확 따라가서 어제는 보통 이제 마인을 못하고 끝나는 케이스가 많은데 앞선 경기는 또 이제 마인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그냥 최근에 SK는 똑같다. 전체적으로 뭐 득점 올리는 선수들 한정적이고요. 예, 수비 최근 브레이크 이후에 세 경기에서 평균 실점 70점 초중반대 찍히고 있고 그리고 경기 초반에 항상 좀 이제 미끄러지는 모습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마인 잘 못하는데 간만에 좀 마인 시원하게 한번 했고 요건데 일단 소너전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소너전에 이제 올 시즌 4승 무패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들을 제가 일일이 다 뜯어봤거든요. 예, 소노가 왜냐면 올해 이제 풀 전력일 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빠지고 어떤 선수가 있었는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스쿼드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다 만난 거였어요. 소노가. 근데 소노는 그래도 앨런이 좀 빠져도 지금은 이때랑은 지금 다르거든요. 그죠? 이때랑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엔 못해는 SK가 지금 원정이에요, 오늘. 그죠? 원정인데다가 6.5를 받았어. 그리고 지금 일정을 보면은, 소너는 3월 2일 날 경기했고요. SK는 3월 5일 날 지금 하루 쉬고 경기하는 거거든. 이러면 저는 프레는 좀 찍어볼 만하다는 마인드긴 하거든요. 예, 뭐 물론 이제 오늘도 SK의 승을 의심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예, 쉽지는 않겠지만은 고양 소노가 충분히 쉬고 왔다. 앨런이 빠진 게 진짜 너무 아쉽긴 하지만 6.5 핸디 SK의 원정 직전 경기 또 마이는 간만에 한번 찍었잖아. 저는 뭐 프렌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예, 요거는 이제 프렌 사이드 정도 한번 보고 일단 기준점이 153이면 조금 좀 낮거든요. 예, 일단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더팀, 약언더팀 정도의 기조고 손호는 최근 기조로 굉장히 오버팀이거든요. 예, 수비가 좀 잘 안 돼 지금. 공격은 잘 되는데 템포도 빨라.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템포를 좀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상대가 뛰면 같이 뛰고 근데 오늘은 체력적으로 좀 딸려서 약간 지공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기준점이 좀 낮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도 한번 좀 볼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SK가 경기 초반에만 많이 안 놀면 가능한 오바 같긴 해. 그래서 이 경기는 SK 승. 핸디사이드는 저는 프렌사이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예, 어느 번은 오버사이드. 다음 경기는 삼생과 썸.
자, 일단 삼성생명은 키아나 스미스의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키아나 스미스가 지금 두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은 아니거든, 솔직하게. 그죠? 예, 직전 경기는 경기대가 가비지되면서 경기 후반에 그냥 아예 쉬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배이온도 아예 빼버렸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는 거지. 빨리 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키아나 스미스가 두 경기 뛰는 걸 보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지금 출장 시간도 조절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즌 초반에도 이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좀 안 좋았거든. 근데 앞선 두 경기를 이렇게 보면요. 두 경기의 승패를 좀 갈랐던 거는 저는 그냥 솔직히 외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삼성생명은 외곽이 좋은 팀인데 첫 번째 경기에서 17%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외곽이 11% 이렇게 터졌고 썸은 첫 번째 경기에서 40%가 넘었고 직전 경기도 30% 중반대를 뛰었어요. 예, 이러면서 양 팀의 이제 외곽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좀 갈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제 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배해운 억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외곽이 저렇게 안 터지면은 배해운 억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두 경기에서는 배해운 억제 이제 꽤나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외곽이 버무려져야 스페이싱이 넓어지고 배해운이 좀 풀리는 건데 뭐 계속 배해운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죠. 예, 아무리 4, 5번이 좀 약한 썸이라고는 하더라도. 어, 그래서 관건은 결국에는 삼성생명의 외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직전 경기를 좀 빨리 놔버리면서 키아나 스미스의 휴식 시간을 좀 보장을 해줬다. 근데 키아나 스미스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외곽이 살짝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아무래도 키아나 스미스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팀도 외곽도 좀 풀리고 하는 거라서. 싸움 뭐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슛감도 좋은 상태고 기본적으로 뭐 디펜스가 좋은 팀인데 아무래도 외곽이 상대 외곽이 안 터지다 보니까 배해운 억제 두 경기 연속 성공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는 부분이 승패를 좀 가르는 요소가 좀 된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썸도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제가 앞 경기 우리은행 승을 본 이유가 스타즈는 7명밖에 돌려 쓰지를 않고 있다. 근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10명 이상을 돌려 쓰면서 이게 이제 포시 세 번째 경기잖아요. 다 하루 쉬고 경기야. 이제부터는 슬슬 체력 이슈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썸도 주전 의존도가 엄청 심한 팀이에요. 아시다시피. 삼성생명 직전 경기 마지막에 로테를 많이 돌려줬고. 근데 썸은 직전 경기 4쿼터 초반엔가 로테를 돌리다가 3쿼터 중반엔가 진짜 조립이 너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슬슬 따라잡혀. 그러니까 또 주전 갈아넣기 나왔죠, 그죠? NBA로 치자면 뉴욕 닉스란 말이야.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주전을 갈아넣지 않으면 수비가 잘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은 하루 쉬고 하루 쉬고 하루 쉬고 세 번째 경기다. 그리고 썸이 좀 좋지 않은 원정에서의 경기다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오늘 삼성생명을 약정배를 준 게 좀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 그동안 앞선 두 경기의 양 팀의 외곽 야투 차이는 너무 극명하게 갈렸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엔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다만 하나 걸리는 거는 키아나 스미스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조금 걸리는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오늘은 삼생을 봐요. 양 팀 야투 차이가 너무 극명했고, 썸이 주전 의존도가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체력 부담이 슬슬 나올 수 있는 타이밍. 제가 어제 우리은행 일반승을 본 이유하고 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이 이기면 저는 오버가 뜰 것 같거든요. 삼성 지금 썸 같은 경우에는 원정으로 가면 조금 오버팀 기조가 조금 나와요. 약간 수비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이제 득점도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고 삼성이 이기는 흐름이면 이건 오버 흐름이거든. 121.5는 저는 오버사이드. 오늘 승패는 저는 삼성 봅니다. 삼성. 자, 다음 경기는 배구 또 동기부여를 훑어봐야 되겠죠? 현대캐피탈과 손해보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롯데를 한 경기를 돌렸습니다. 그죠? 우리카드전에 극단적인 롯데를 돌리면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 이때 롯데는 최민호, 허수봉, 그리고 주전 세터 이렇게 세 명 다 뺐었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롯데를 그렇게 많이 안 돌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땅콩전이기도 했고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했고 일정상이 널널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롯데를 별로 안 돌릴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기는 그냥 풀로 박아버렸어요 주전을 그죠? 황승빈도 썼고 이 경기는 풀세트 접전 끝에 이제 형캐가 이겼는데 땅콩전이다 보니까 우리 일정이 널널하다 보니까 좀 박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홈에서의 경기고 오늘도 손보란 경기거든요. 일정은 앞 경기보다 팍팍하긴 한데 그래도 3월 2일 날 경기하고 지금 4일 쉬었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경기는 12일 날 경기예요. 그러니까 4일 4일이야. 그래서 오늘도 어느 정도는 뛰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근데 직전 경기를 풀세트를 치렀고 거의 풀로 주전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양로테 정도는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해. 양로테. 음. 근데 선보도 이제 포시에서 만날 수 있는 팀이라 갖고 이게 완전히 경기를 놔버리진 않을 것 같고. 그 선보를 좀 보면요. 선보는 일단 긴 연승이 끊어졌어요. 예, 올 시즌 배구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긴 연승이 끊어진 팀들은 거의 연패를 달렸거든요. 예, 뭐 현대건설도 그랬고, 예, 그리고 뭐 흥국생명도 그랬고, 형캐도 그랬고. 형캐는 아니었나? 형캐는 1패만 했던 것 같긴 하다. 최근에 손보가 이제 긴 연승이 한번 끊어졌죠. 예, 직전 경기 좀 생뚱맞게 끊어졌죠. 예, 이 경기 이겼으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손보였는데 이 경기 삼성화재한테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삼성화재한테 일격을 좀 맞으면서 2위를 좀 못 올라간 동기부여도 상당히 있었던 경기인데 그래서 일단 긴 연승이 좀 끊어졌다는 게 하나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라 좀 할만한 것 같고요. 이날 좀 야쿠비 좀 안 좋았죠. 예, 야쿠비 안 좋으면서 이제 비에나 나경복 위주로 이제 경기가 좀 돌아갔다. 뭐 요 정도 요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이야 뭐 너무 좋았지만 고점을 좀 오랫동안 좀 달렸다는 부분들에서 조금 한번 꺾일 만한 타이밍이 좀 됐나 이런 생각이 살짝 좀 들긴 합니다. 직전 경기 요즘 좋지 않은 또 사마한테 졌다는 것도 형캐가 오늘은 직전 경기처럼 풀로 좀 박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양로태 정도 좀 박지 않을까 정도 좀 보고 있긴 한데 양로태 정도 돌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형캐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손보가 직전 경기 사마한테도 졌는데 그리고 경기력이라는 게 이제 계속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손보도 좀 꺾일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형캐 일반승 정도는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드는 그 정도 좀 매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승 배당도 1.64면은 오즈들도 양로태 정도 좀 생각하는 것 같죠? 양로태 정도? 일단 양팀 맞대결은 형캐가 쓴 초반에는 뭐 완전히 두드러 팼었고요. 예, 최근에 이제 한번 3대0 셧아웃으로 한번 패배한 경기가 있습니다. 캡이 고점일 때 만나가지고 최근에 한번 또 졌잖아 형캐가. 오늘 동기부여가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일반승 정도 한번 찍어보는 거 좀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고요. 양로테를 돌린다. 그러면 언어버는 조금 오바를 좀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죠? 예, 선보가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셧아웃으로 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승이나 오바 정도 한번 좀 고려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다음 경기는 기름 대 페퍼. 이게 관심 없는 매치업인데 나름대로 지금 동기부여 없는 팀들은 그냥 경기들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그냥 실력이 안 될 뿐이지. 이 동기부여 있는 팀들은 지금 로테를 돌리고 있고 얘네들은 그래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시잖아. 근데 이 매치업은 페퍼가 기름만큼은 진짜 잘 잡아왔거든요. 그동안. 예, 이제 요게 조금 관건이야. 최근에 경기력은 누가 봐도 기름인데 페퍼가 최근 3연패. 근데 기름전은 항상 좀 잘 잡아왔어. 일단 상대 전적부터 한번 보시면은 올 시즌에 이제 컵 대회 제외하고 페퍼가 3승 2패로 GS전에 조금 앞서 있어요. 예. 앞서 있긴 한데 최근 경기력은 좀 심각하긴 하죠. 일단 기름은 최근에 또 주전 세터가 이제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시점인데도 현대건설 정관장을 상대로 3대1, 3대1 경기를 만들었다. 일단 정관장은 롯데를 좀 돌렸던 경기고 현대건설은 양로태. 여기 근데 여기도 좀 열심히 했던 경기긴 하거든 현대건설이. 예, 근데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실바, 권민지, 유세현, 뚜이. 요 이제 실바를 좀 보좌해주는 보좌관들이 요즘에 좀 폼이 좀 괜찮거든요. 주전 센터가 빠졌는데도 공격수들이 실바를 좀 잘 보좌해주니까 그래도 경기는 좀 잘 비벼지는 것 같아. 최근 경기력은 누가 봐도 GS인데 이게 상대 전적 때문에 조금 걸리는 매치업이거든요. 페퍼는 최근에 3연패고 도공전에 이제 풀세트 접전이 두 번 있었는데 도공전의 두 경기 모두 이제 패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3연패다. 상대 전적에서의 이제 강점이 있는 오늘 기름을 만난다. 뭐 이런 거는 그래서 페퍼가 오늘 한번 좀 경기 자체는 좀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한비, 박은서 이런 자원들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경기력이 좀 한 경기는 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데 직전 경기는 이제 박정화가 좀 존버를 탔고 오히려 박은서, 이한비 이런 자원들이 좀 잘했던 그런 경기이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좀 리시브는 좀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일단은 오바 정도 좀 생각이 좀 먼저 나는 매치업이기는 하고요. 예, 최근의 경기력은 기름.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페퍼가 늘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 역시 이제 오바다. 그래서 이제 뭐 승앤디는 저는 그래도 칼텍스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름 일반승에다가 프랜사이드는 페퍼. 예, 그리고 접전을 보는 거죠. 예, 접전을 봐서 이제 오버사이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EASL은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이 경기들은 저도 이제 뭐 정보가 솔직히 좀 많이 없어요. 그죠? 예, 이게 뭐 결장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기 어려운 경기들이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EASL 경기들인데 일단 포인트로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히로랑 류큐랑 5일날 경기를 했어요. 예, 5일날. 그 하루 쉬고 경기야. 오늘 준결승이죠. 그래서 일단 일정이 좀 팍팍해. 일정이 좀 팍팍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두 팀이 이제 홈팀으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중립구장입니다. 중립구장이고 그 히로 같은 경우에는 홈원정 차이가 조금 심한 팀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게 오늘 사실상 이제 홈에서의 경기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뉴 타이페가 히로보다 별로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시즌의 성적을 좀 보더라도 별로 꿀릴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 4.5풀은 충분히 한번 좀 고려해볼 만하다는 마인드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까지 보고 있거든요. 역배 프렌, 언어버는 언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스쿼드가 제일 좋은 팀은 저는 류큐라고 생각은 하는데 류큐가 최근 B리그에서 조금 폼이 좀 안 좋아요. 원래 이제 리그 4위까지 달리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압도적인 모습 그리고 B리그에서도 연승 달리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좀 폼이 좀 꺼졌어. 최근 5경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짝 걸리긴 한다. 개인적으로 타워이파보다는 그래도 체급이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폼이 좀 떨어져 있다는 부분에서 6.5 핸디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류큐는 좀 수비가 그래도 좀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66 기준점에서는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고 일반승 6Q 핸디까지 보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 핸디는 6.5 핸디는 타위파 프라임 정도 보고 오늘 경기를 좀 길게 알아봤네요. 오늘 경기들 알아봤습니다. EASL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해외 축구처럼 우리가 결장자를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없다. 근데 개인적으로 뉴타이프의 플랜은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찍어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교해서 한번 좀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